안녕하세요, 비전공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큐멘트 메뉴의 스냅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멘트 메뉴에서 스냅핑을 터치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Enable 스냅핑의 액티브, 인액티브를 통해 스냅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설정을 통해서 스냅핑의 방식에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셋은 특정 작업 방법에 대한 스냅 옵션을 프리셋으로 설정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할 디자인에 주로 사용합니다. 배치된 가이드, 마진, 그리고 스프레드에 스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레이아웃 위드 오브젝트는 페이지 레이아웃과 동일하지만 추가한 오브젝트 간의 정렬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은 바운딩 박스, 미드포인트, 키포인트에 대한 간단한 오브젝트 간 정렬에 적합합니다. 네 번째로 커브 드로잉은 펜 또는 브러쉬 도구로 그리기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UI 디자인은 픽셀 정확도를 위한 UI 웹 디자인용으로 선택하면 보이는 오브젝트에만 스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 픽셀 얼라이먼트는 노드 및 핸들, 픽셀 선택 영역이 생성, 이동 또는 수정될 때 전체 픽셀에 스냅하도록 합니다. 그래픽 개발에 특히 유용합니다. 무브 바이 홀 픽셀은 노드 및 핸들의 이동을 전체 픽셀로 제한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Only Snap to Visible 레이어는 보이는 오브젝트에만 스냅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스튜디오에서 보이지 않게 설정한 오브젝트를 무시합니다. 먼저 설명을 위해 레이어 스튜디오에서 오브젝트 하나를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Only Snap to Visible 레이어를 인액티브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에도 스냅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Only Snap to Visible 레이어를 액티브 시키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냅드 그리드입니다. 오브젝트가 그리드에 스냅이 됩니다. 포스픽스의 얼라이먼트와 같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드를 캔버스에 표시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보면 그리드에 맞게 이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스냅 투 가이드입니다. 오브젝트가 가이드에 스냅이 됩니다. 가이드를 캔버스에 표시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면 가이드에 스냅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스냅 투 스프레드입니다. 오브젝트가 페이지 가장자리에 스냅이 됩니다. 스냅 투 스프레드가 액티브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캔버스 가장자리로 이동시키면 가장자리에 스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냅 투 스프레드를 인액티브 시키면 오브젝트가 캔버스 가장자리에 스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include spread with point는 오브젝트가 페이지 중앙에 가로와 세로에 스냅이 됩니다.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보면 아까 없었던 캔버스 중앙을 가로지르는 빨간 선과 녹색 선이 생기면서 스냅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스냅 투 쉐이프 키포인트입니다. 둥근 모서리를 가진 도형의 키포인트에 오브젝트를 정렬합니다. 스냅 투 쉐이프 키포인트가 인액티브 된 상태에서 둥근 모서리를 가진 오브젝트를 움직여도 스냅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스냅 투 쉐이프 키포인트를 액티브 시키면 방금 전과 다르게 스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스냅 투 레이어 바운딩 박스입니다.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생기는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스냅이 됩니다. 복수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선이 생깁니다. 스냅 투 레이어 바운딩 박스가 인액티브 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냅 투 레이어 바운딩 박스를 액티브한 상태에서 움직여보면 바운딩 박스가 스냅이 됩니다. include box midpoint는 오브젝트가 대상 오브젝트의 중심의 수직 또는 수평에 스냅이 됩니다. include box midpoint를 액티브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중심에 수직, 수평의 선이 생기면서 스냅이 됩니다. 스냅 to gaps and size는 화살표로 스냅할 대상과 수직, 수평 크기에 일치하는 간격을 나타냅니다. 스냅 to gaps and size를 액티브 시키면 표시된 것처럼 이전과 다르게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아홉 번째로 캔디데이트입니다. 스냅할 대상에 대한 설정입니다. 표시된 영역을 터치하면 다양한 옵션이 나옵니다. 먼저 캔디데이트 리스트는 스냅될 개체의 수를 사용자가 설정한 수로 제한합니다. 맥스 캔디데이트를 통해 개체 수를 정합니다. 현재는 맥스 캔디데이트가 3개입니다. Show 스냅핑 캔디데이트를 켠 상태에서 스냅이 될 오브젝트를 드래그로 지정하면 보라색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라색 선이 나타난 오브젝트에만 스냅이 되고 나머지 오브젝트에는 스냅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디어트 레이어는 현재 레이어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수를 제한합니다. 이미디어트 레이어 앤 칠드런은 현재 레이어와 하이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수를 제한합니다. 올 레이어는 스냅핑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오브젝트가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톨레랑스는 스냅핑이 되는 강도를 조절해줍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스냅핑 되는 간격이 적어지고 수치가 높을수록 스냅핑 되는 간격이 커집니다. 이것으로 스냅핑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